저희도 언론사로서 취재를 해서 확인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다만 분명한 건요.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 주요 쟁점들을 놓고 지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을 거라는 강한 추정을 할 뿐입니다. 다시 보시죠. 김복형과 정계선.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라시에 나와 있는 그 두 분이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저도 똑같은 내용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이현정 의원님. 네. 그동안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두 분이 현안마다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. 좀 더 확대해 보죠. 네.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요. 정계선 재판관은 이번에 민주당이 지명해서 왔죠.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김복형 재판관 기각 의견 냈고요.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 냈습니다. 만약 후보자 임명해야 되느냐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 인용했습니다.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이고 별개 의견. 굉장히 정말 정반대의 그런 지금 최근에 이런 판단을 해왔는데 두 사람이 격렬한 법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. 지금 이게 지라시 저도 많이 받아봅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글쎄요, 뭐 배종찬 씨가 어떻게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래서 저는 뭐 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실감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두 사람은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. 이 김복형 재판관은 30년 동안 민사, 형사 등등 두루 거쳤던 아주 이 법관에서 오래된 정통 법관 출신이고요.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사법고시 수석을 했나요? 꽤 아마 특출나다는 이야기 들었고 예. 서부지법 원장을 했죠. 직전에.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반대로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적이다라는 받고 있고 아마 이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쭉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두 가지 어떤 보면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맞부딪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네.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4대 4로 나눠졌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제가 듣기로도 마침 그때 어차피 기각할 거면 좀 뭔가 의견 일치를 보자라고 아마 일부에서 제기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각자 그냥 4대 4로 딱 나눠지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인 거 보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양보나 설득이 되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시간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뭐 업무가 과중하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날짜를 못 받고 있는 것은 각 사안마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증거관계 특히 서울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.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할지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의견을 냈을 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을 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복잡한 사안의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. 팩트는 예. 없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참 답답한데 정혁진 변호사님께 여쭤보죠.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뭔가 좀 듣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? 참 죄송합니다. 저도 뭔가 좀 확인해서 팩트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요. 순전히 지금 저희의 그리고 정치권에 떠도는 풍문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이 두 재판관이 어떤 결정 내릴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. 김복형 재판관이 굉장히 엘리트 법관 코스를 쭉 밟아오신 분이고 정계선 재판관도 학력고사 수석 출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두 여성 재판관들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을 거다라는 게 그런 뭐 추측, 풍문의 내용입니다. 혹시 정 변호사님께서는 듣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? 저 들는 거 하나도 없고요. 예. 그러니까 저도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를 좀 그 반추해 보면 그 김복형 재판관 87학번이거든요.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도 87학번입니다. 그런데 87학번인데 의대 87학번이었어요. 그래서 재수해서 88학번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서울대 법대 여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. 진짜 뭐 한 2, 3%밖에 안 됐었어요. 그러니까 학번이 달라도 나이는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 굉장히 드물대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잘 알았을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정계선 재판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
학력고사 수석한 건 아니고요. 사법시험 수석을 했는데 그랬습니까? 예. 사법시험 수석을 했는데 늦게 됐어요. 왜 늦게 됐느냐?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그랬어요. 왜 공부를 늦게 했느냐? 정계선 그 재판관이 학생운동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그 학생운동 뭐 그렇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일단 그 사법시험 공부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사법시험은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히 먼저 됐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조금 늦게 됐긴 했지만 그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정통 법관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는 두 사람 다 마찬가지이고 그렇군요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본인들의 소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더군다나 정계선 재판관은 이념적으로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 남편도 서울대법대 87학번이거든요. 서울대법대 87학번이니까 그 김복형 재판관이랑 다 같은 또래란 이야기예요. 그다음에 다 같이 학교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계선 재판관 남편도 학생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던 법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중요한 거는 법리대로 해야지 이념대로 선고하면 되겠습니까? 예. 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